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 꼬집어볼 내용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치조골이 너무 많이 녹아서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신 경우, 그리고 이제 뼈가 없기 때문에 이제 뼈를 좀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제 뼈가 좀 생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치아를 이제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살리다가 최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저희 병원에는 많다 보니까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뼈가 괜찮으신 분들은 거의 없고 항상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챌린저블한 상황에서도 뼈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이 뼈를 만드는 거를 또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 하신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뼈가 많이 없어서 좀 임플란트 할 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뼈가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치족을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술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치아를 뽑고 나서 그 발치와라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뼈가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유도하는 수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상악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골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위에 제일 끝에 치아가 이제 치아를 살리기 위해 저희 병원에 처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 양상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경치료 자체가 엑스레이만 보면 신경치료 상태가 나쁘지는 않고, 차라리 신경치료 상태가 좀 나쁜 경우들은 이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푸어한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거는 신경관을 나름대로 그전 선생님께서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 보면, 근데 이제 과거에 또 이런 기둥도 세운 거를 보면은 치아가 많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염증 양상이 치아 뿌리 전체를 따라서 조금 이렇게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치아가 크랙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치아 수직 치근 파절의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anyway 그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치아를 일단 살리려고 시도를 해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뜯어내고 좀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놓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이제 CT를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CT 상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이치아의 그 코 속인데, 이치아의 염증 때문인지는 몰라도 코 속의 이 공간에도 이제 상악동염이 굉장히 심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별개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위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상악도 코 속 공간이랑 위쪽 어금니가 굉장히 뿌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어금니의 염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코 속에 심한 상악동염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어금니에 대한 치료를 맞춰 놓으면 상악동이 또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별개인지 아닌지는 항상 이제 좀 봐야 되고, 이비인후과랑 좀 협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바깥쪽 이제 볼 쪽에 있는 뿌리를 따라서 뭔가 약간 말씀드린 대로 뭐 수직 치근 파절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입천장 쪽 특히 기둥이 세워져 있는 이 공간 주변으로 해서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깥쪽 뿌리들도 염증이 다 이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 뿌리 끝에까지 따라서 이제 다 돼 있고, 여기도 염증이 상당히 큰 거를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보면 이 크라운이 금으로 된 크라운이 되어 있는데 구멍이 뚫려서 치료가 되어 있죠. 저도 옛날에는 세브란스에 있을 때는 이런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환자분이 이제 크라운 씌웠는데 크라운이 비싸니까 이제 그걸 안 뜯고 어떻게든 신경치료를 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안의 상태가 아무리 현미경으로 보든 뭘 하든 완벽하게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이제 원칙적인 치료를 하는 걸 좋아해요. 환자분께
당장은 돈이 들지라도 그거를 뜯고 제대로 치료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설명을 드리고, 웬만하면 뜯고 치료하는 치료를 하는 편이고, 이렇게 이제 뜯었을 때 이제 아말감이 되어 있고 주변에 이제 크랙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위쪽만 크랙 라인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크라운 씌워서 다시 쓰시면 되시는데, 이게 이제 뿌리를 타고 이제 밑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는 뭔가 버티컬 루트 프랙처, 그리고 이게 잇몸 검사를 해서 잇몸 포켓의 양상과 뭔가 일치를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수직 치근 파절이라고 진단을 하고 좀 발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크랙라인만 없었으면 아마 이 치아도 일단은 살리는 재신경 치료를 하고 경과를 봤을 텐데, 어쨌든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발치를 한 거고, 이 발치를 할 때도 그냥 뭐 포셉으로 해가지고 잡아서 흔들어서 통째로 뽑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뿌리와 뿌리를 갖다가 최대한 나눠서 뽑았어요. 뿌리를 나눠서 뽑은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뿌리가 이렇게 산발이처럼 있단 말이에요. 산발이처럼 이렇게 있으면 중요한 거는 이 뿌리와 뿌리 사이에 있는 여기에 뼈를 갖다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뼈를 조금이라도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이거를 딱 뽑으면 뼈가 안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으면 뼈가 여기가 부러져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뼈가 없는데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본인 뼈가 같이 딸려 나오면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뼈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 뿌리를 잘라가지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뼈가 보존이 되게끔 하고, 염증을 다 긁어내고 난 다음에 여기는 그냥 발치와 보존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뽑고 그냥 아무런 작업을 안 해도 뼈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뼈가 생기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발치와 보존술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앞니 쪽만 많이들 했었는데, 어금니도 발치와 보존술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요새는 이제 뭐 콜라겐 같은 그런 많은 보존술 이제 재료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뼈 이식을 해놓으면 잇몸이 이 위에서 닫히는 거고, 잇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 안쪽에서 이제 뼈가 만들어지는 작업은 또 우리 몸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뼈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일단 잇몸이 이 밑으로 먼저 이렇게 차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잇몸이 차고 들어간 다음에 그거를 밀어내면서 뼈가 만들어지는데, 과연 여기 이 위에까지 뼈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이제 상대적으로 덜 만들어지는 거예요, 뼈가. 그러면 뼈가 덜 만들어지면 임플란트 한 후에 결과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 결과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발치와 보존술을 이렇게 뼈가 없을 경우에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발치와 보존술을 해놓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면 이쪽이 어느 정도 이제 뼈 이식해 놓은 재료 사이사이를 우리의 몸에 뼈가 만들어지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여기 부분이 치아를 뽑고 나서 이제 말로 재생골이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뼈를 만든 거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임플란트가 재생골보다는 원래 본인의 뼈가 딱딱하고 좋기 때문에 이 상악동 부분을 뼈 이식을 하고 이 위쪽에 본인의 뼈 상태의 임플란트가 물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고정력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개짜리 임플란트들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2개, 3개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스트레스 분산이 되지만, 하나짜리는 뭔가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보철물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뭔가 치아의 이 센터 부위에 정확하게 식립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쏠려서 심게 되면은 바깥쪽이 됐든 안쪽이 됐든 뒤쪽이 됐든 앞쪽이 됐든 쏠려서 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식편압입이 돼서 임식물이 많이 끼는 결과를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 원래는 여기가 이제 골드 크라운이 되어 있었죠, 이 자리에. 근데 발치와 보존술을 해놓고 뭔가 여기에 이제 잇몸이 열려 있는 거를 꿰매 놓으면은 이렇게 잇몸이 잘 생겨요. 잇몸은 치유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3주에서 4주만 지나더라도 잇몸이 닫히게 되고 그 안에서 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3개월 뒤에 하고 그 다음 뒤에 3개월 뒤에 보철물을 완성을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런 뭔가 치아와 임플란트 한 곳이 뭔가 대칭이 되게끔 해주는 거고, 이쪽은 최대한 음식물이 안 끼게끔 보철물을 잘 해주면
또 잘 음식물을 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치아를 뽑고 나서 뼈가 별로 없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뼈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치와 보존술을 먼저 하신 거고, 발치와 보존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서, 이제 다른 치과에서는 이거 맨 끝에 거니까 뽑고 나서 그냥 임플란트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모든 치아 28개의 치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뼈가 염증이 심한 분들은 뼈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뼈를 또 만들어주고 우리 몸이 만들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느냐는 치과 의사들마다 가진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치과사를 만나셔서 뼈가 없는 상황에서도 좋은 임플란트를 하셔서 음식물이 안 끼고 편안한 내 치아 같은 임플란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